교통의 요지였던 안성은 예로부터 수공업이 발달한 고장으로도 유명했는데요. 그런 안성의 역사와 문화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여행은 새로운 눈을 갖게 한다고 하잖아요. 이 넓은 시야를 갖는 데에는 그 여행지에 대한 역사와 문화를 아는 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그래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있는 이곳은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로부터 안성은 유기로 유명한 고장이었잖아요. 네. 안성맞춤유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안성맞춤. 네. 안성맞춤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은 네. 안성에다가 유기를 주문 제작을 하면 마음에 꼭 든다고 해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안성에 유기를 주문하면은 마음에 든다. 안성맞춤 해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안성맞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곳에서 유래가 된 거군요. 예, 그래서 이곳 박물관은 유기로 유명한 안성의 유기를 보여주고자 2001년에 박물관을 만들어서 시민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곳에서 정말 많은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죠. 예, 우선 유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는 크게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두드려서 만드는 방자 유기, 그리고 쇳물을 어떤 틀에다가 부어서 만드는 주물유기, 네. 그리고 그 중간 형태인 반방자 유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양질의 품질을 방자유기라 그러죠. 네. 그리고 주물유기는 또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거든요. 안성에서는 이 주물유기가 아주 유명해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주물유기 생산지로서 유기로 생산지가 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안성맞춤의 시작, 안성유기, 그리고 안성의 농업과 향토 문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럼 유기부터 살펴봐야겠죠? 유기는 대량 생산용 장내기와 사대부가의 주문을 받아 만드는 맞춤유기,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안성맞춤은 맞춤유기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좀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이에요, 선생님. 예, 유기는 이렇게 금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의 대용으로, 금은 워낙 비싸가지고 사용할 수 없으니까 네. 금과 같은 색깔이죠. 네. 그래서 유기를 우리 민족이 더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금과 비슷하니까. 그래서 유기를 사용하는데 지금 보시면 많이 반짝반짝하죠. 네. 이거는 마지막에 가질이라는 갈아내기 때문에 가질이라고 하는데 가질을 하고 나면은 아주 반짝반짝한 황금색을 띠는 유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성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물유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주물유기는 네. 샘물을 구리와 주석을 녹여가지고 뜨거운 불에다가 달구어서 녹인 다음에 어떤 이 모양을 가지고 있는 틀에다 부으면 네. 그 틀을 떼내게 되면은 그 모양이 나오겠죠. 그걸 잘 갈고 닦아가지고 모양을 만들면 그게 바로 주물유기가 됩니다. 와, 신기하네요. 그럼 원리로 인해서 만든 건데 정말 금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박물관 1층에서는 유기 제작법과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조선시대 유기 공방으로 시간 여행을 온 듯 무척 생생하죠? 손질이 어려워 한때 스테인레스 그릇에 밀려났지만 최근 살균작용과 우수한 열 전도율 등으로 다시금 사랑받고 있는 유기 제품들. 이게 유기 제작 과정인가 보네요. 예, 주물유기 제작 과정입니다. 주물유기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네.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아주 고운 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개터라고 얘기하는데 이 개터를 어디서 채취하느냐 하면은 네. 바닷가에 있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그 앙금처럼 아주 고운 흙이 있잖아요. 네. 그걸 개터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소금물을 좀 빼버리고 나면은 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져가지고 만드는 게 주물유기입니다. 이렇게 다져서 보니까 여기는 이제 불에 들어가게 되나 봐요. 이 과정은 거름질하기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이 주물을 샘물을 붓고 난 다음에 틀을 빼야 되잖아요. 네. 틀을 뺄 때 그 샘물하고 틀하고를 잘 분리시키기 위해 가지고 거름지를 한번 줍니다. 그럼 거름이 들어가 있던 부분은 쏙 빠지게 되거든요. 네. 그 과정이 바로 거름질하기고요. 아. 거름질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샘물을 붓죠. 네. 저렇게 샘물을 붓고 난 다음에 저 틀을 떼내게 되면은 속에 그 틀 모양대로의 모양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기물. 예, 내가 원하는 기물의 모양이 저렇게 나오게 됩니다. 와, 여기서 모양이 딱 잘 나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면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마도. 예. 그래서 그 모양이 나오면 처음에는 네. 이 쇠를 녹인 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새까만색이거든요. 껍질이 다 이제 타가지고 아. 그 까만색이 나오는데 네. 그 과정에서 저렇게 쇠를 갈아내는 과질 작업을 합니다. 아. 저 가지를 하고 나면은 껍데기를 다 갈아내기 때문에 오. 아까 보신 것처럼 반짝반짝하는 금빛의 유기가 나옵니다. 아, 이 과정을 모형으로 보니까 더 이해가 쉽게 되네요. 해서 이제 마지막 과정인가 이제 봐요. 닦아내면은 광을 내면은 이제 좀 더 예쁜 빛이 나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하나하나 열심히 작업한 결과물이 아까 나왔던 유기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빛이 나네요. 과거 안성에는 장인들이 수공업촌을 이루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유기. 여러분도 직접 보시면 섬세하고 아름다운 유기 공예품들 감상에 쏙 빠지게 되실 거예요. 여기 저 좀 약한데 한문으로 다 써있네요. 뭐라고 예. 써있는 건가요? 여기는 안성에서 언제부터 유기를 만들었는가 하는 안성 유기의 역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네. 저기 돌처럼 생기는 게 네. 사리 장치거든요. 네. 사리 장치는 뭔가 하면은 이 탑에서 나온 탑 속에서 나온 이 탑 안에서 이 탑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네. 부처님 모시는 탑이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해 가지고 기록한 탑지석이라고 하는데요. 저 탑지석에 보면 글씨가 쓰여 있죠. 네. 예, 저 글씨에 보면은 좀 나와 있습니다. 서기 997년에 장명사란 절에서 지미지라는 사람이 유기장이 있었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안성에 있는 장명사란 절에서는 이미 서기 997년 1000년 이전부터 유기를 만들던 유기장이 있었다는 거에 저 탑지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와. 그 이후에는 또 이런 택당집이라고 하는 네. 이 책자에 보면은 1644년에 안성에는 유기를 전문적으로 만들었던 유점 마을이 있었다는 게 저 택당집에 기록되어 있고요. 사도세자 아시죠? 네. 사도세자하고 해경궁 홍씨하고 결혼식을 올린 그 의계에 보면은 안성의 유기장들을 징발해 갔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1700년대, 1800년대 뭐 이때는 궁궐에서 어떤 행사를 하든지 뭐 안성 유기를 가져다 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유명했다는 것을 이런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와. 기와를 곱게 빻아 닦아야만 광이 났던 옛 유기. 공을 들여가며 유기를 사용했던 그 옛날 생활상을 통해 생활 속에서 흔하게 사용됐던 유기 문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 그릇들이 보이네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성에서는 안성맞춤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전국에 유행하게 되는데, 네. 그럼 과연 안성맞춤이 어디에서 유래가 됐는가? 네. 그걸 바로 이 그릇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안성에서는 그릇의 뒷부분에다가 자기 고유 상표명을 적어놨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안성맞춤, 또 시옷이 들어가는 안성맞춤, 지읒이 들어가는 안성맞춤 또는 안성맞춤, 다양한 그 옛날에 우리 그 국문법이 네. 좀 통일되기 전에 옛날이라서 쓰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그 좀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다들 일관적인 건 바로 안성맞춤 또는 안성맞춤이라는 그런 표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안성 맞춤이라는 유래가 된 어원은 바로 안성의 유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게 이 그릇 받침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안성맞춤이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바로 그 열쇠가 여기 있었군요. 맞습니다. 박물관 2층으로 올라서면 대구장, 전주장과 함께 조선 3대장으로 꼽혔던 안성장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이니까 이게 지도가 쫙 펼쳐져 있어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 지도는 안성이 교통의 요지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조선시대에 삼남대로와 영남대로가 남쪽으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네. 한양에서. 그래서 한양에서 해남 땅끝마을 가기 위해서는 삼남대로로 가야 되는데 안성을 바로 거쳐가지고 내려가야 되고요. 또 하나 부산으로 가는 영남대로는 네. 안성을 통해서 또 충주로 해서 오. 부산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양쪽의 도로가 서울을 가기 위해서 올라오다 보면은 안성을 가운데 꼭지점에 두고 위로 바로 서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이 네.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네. 안성을 목구멍, 네. 인후라고 한자인데 네. 목구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한양에 가기 위한 목구멍이 바로 안성이다 라는 재미있는 표현을 옛날 사람들이 했습니다. 오, 표현 재밌네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도 서울에 가려면 안성을 꼭 거쳐서 가야 한다 그 뜻이네요. 전국 곳곳을 다니며 다양한 공연으로 힘겨운 민초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었던 남사당패. 지금도 여전히 가을이면 신명나는 축제로 즐거움을 선사하는 안성 남사당패도 만나보시죠. 안성 유기와 함께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남사당패라고 하는데 근데 남사당패에 대해서 그 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정확히 좀 알려주시죠. 예, 남사당패는 남자들로 이루어진 사당패라는 뜻입니다. 네. 그럼 사당이 뭐냐? 사당은 옛날 조선 시대에 절에서 사는 사람들인데요. 사찰에서 사는 사람들이 네 가지 부류가 있다고 해가지고 사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첫 번째는 머리 깎은 남자인 비구, 두 번째는 머리 깎은 중인 여자인 비구니, 아. 세 번째는 머리 깎지 않았지만 절에 사는 남자를 거사라고 하고요. 네. 번째는 머리를 깎지 않은 중은 아니지만 절에 사는 여자를 사당으로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예. 그런데 간혹 어떤 절에서는 머리 깎지 않은 중이 아니지만은 네. 절에 사는 여자인 사당과 네. 거사가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공연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바로 사당패라고 해요. 아, 그렇군요. 예. 어울리지 않을 듯한데 또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재밌는데요? 그런데 그 사당패들이 남자와 여자가 전국을 다니면서 사당패가 공연을 하고 다니는데 네. 구한 말쯤 돼가지고 1800년대 말쯤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경쟁력을 좀 잃어요. 왜냐하면 중국이나 일본에서 들어온 서커스, 마술 이런 데에 좀 경쟁력을 잃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새로운 공연을 이제 기획을 하는데 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당인 여자들을 내쫓아요. 아. 내쫓아버리고 남자들로 구성된 사당패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남사당패입니다. 안성을 깊이 있게 만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안성의 엑기스만 모아놓은 박물관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랜 세월 안성의 이름을 빛내준 다양한 역사와 문화의 기록들을 살펴볼 수 있는 곳 안성의 박물관입니다.